우리 사회 노후 파산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길어진 수명과 불안정한 소득 속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강창희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사회가 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이 노후 파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노후 파산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채무자가요, 그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이렇게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거를 파산 선고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많이 떠들고 있는 노후 파산은 일본에서 좀 최근에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의식주 모든 면에서 이 자립 능력을 상실한 그런 노인분들이 네. 이 비참한 삶을 사는 거, 이거를 노후 파산이라고 많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후 파산이라는 게 일본에서 이제 먼저 대두가 됐는데 네. 저희가 알기로 일본은 그나마 이 노후 파산을 좀 잘 준비한 국가로 알려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예, 뭘까요? 저도 사실은 이제 2014년 재작년 가을에 일본의 NHK에서 예. 그 노후 파산 특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저는 그 일본은 그동안 일본의 지금 노인들은요, 고성장 시대에 어느 직장 생활을 잘했고, 그다음에 소득도 있고, 또 특히 그 일본의 돈을 노인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한테는 천국이고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옥인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요,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사별했거나 또는 이혼을 하고 자식들하고 살지 않는 독거 노인이 600만 명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00만 명이 노후 파산 상태랍니다. 예. 네. 그 노후 파산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남짓 이제 연금을 좀 받는다든지, 그러고 약간의 예금이 있다든지, 네.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집세 한 3, 40만 원 내고, 그다음에 한 달에 생활을 무려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가지고 그냥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뭐 이렇게 도시락 사다 먹는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이 병이 걸리면은 노후 파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노후 파산이 보면은 부부가 둘이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연금 둘이 받으니까. 이제 싱글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또 연금이 없거나, 네. 연금이 없고 싱글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병이 나게 되면 예. 노후 파산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번에 지금 통계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올해 1, 2월 중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4분의 1이 60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60대 이상 분들이 어쩌면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노인이 되면서 이렇게 좀 힘들어지게 된 원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 그건 파산 선고는 네. 이제 빚을 못 갚는다고 이제 해서 선고된 건데요. 지금 우리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는 이 연금이 거의 없는데,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이 40만 원 이하가 76%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남짓 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이 한 뭐 얼마 있는데, 가끔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예금 다 쓰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예. 네네. 문제는 옛날에는 다 그런 자식들한테 돈을 다 쓰고라도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부모를 도와주기 어렵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독거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 일본처럼 그러니까 사별하거나 이혼하고 자식들로 난 사람 독거 노인이 현재 144만 명이 있는데요. 이 전체 노인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 되거든요. 5분 중에 1분입니다. 네. 근데 일본은 600만 명이라고 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혼자 사는 분이 600만 명인데, 비율로는 16%, 6분 중에 1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이 노인 비율이 23%인데 일본은 2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나중에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네. 지금 이 소득도 일본보다 훨씬 없는 분들이 더 이제 심해지겠죠. 예. 자, 그리고 원인을 또 생각을 해보면요. 예. 퇴직을 하고 경제 활동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사실상 뭐 기회에도 제한이 돼 있고 그나마 네. 얻은 기회에도 어떤 질이 좀 낮은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대개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버는 돈은 겨우 집 사는 데 쓰고 자식들 결혼 자금, 교육 자금으로 다 쓰고 네. 돈도 없는 상태에 지금 이제 퇴직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도 지금 뭐 실업이 넘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단순 일 빼고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게 그런 문제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노후 파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사회 보장 제도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좀 대비를 해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사실 우리나라는 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고 예. 이 가족이 제 기능을 해서 노인의 복지가 이루어진다고 그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기초연금 20만 원 주는 거 빼고는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사회 보장 제도도 좀 바뀌어야 그렇죠. 이제는 상황이군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분들은 네. 역시 뭔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부가 해줄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재정은 마땅치가 않고 참 오히려 더 이번보다 앞으로 어려운 형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책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이제 좀 미리미리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별로 좀 나눠봤을 때 어떻게 재무 설계를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20, 30대 분들은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그걸 삼층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예. 국민연금을 부부가 꼭 가입하고 그다음에 직장인은 퇴직연금 가입하고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네. 하여튼 젊은 시절에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는 3가지 연금으로 준비를 한다. 네네. 그 삼층연금을 꼭 들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일을 오래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30대는 자기 몸값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 건강의 문제가 슬슬 생기기 시작하니까 네. 건강 리스크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노후 파산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에게 교육비나 이 결혼 비용으로 많이 들어간 게 네네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데 40대가 되면 대개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자녀 교육 문제, 자녀 결혼 비용 문제, 그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자립심을 씌우는 이런 교육, 자녀 리스크 관리 이거를 40대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0대가 되면은 이제 퇴직을 슬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빚을 안고 퇴직을 하게 되면 괴롭거든요. 집을 줄여서라도 빚을 갚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빚 갚는 노력.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이 자산 구조를 바꾸는 노력. 그게 네. 가계의 구조조정이라고 그러죠. 가계 자산의 구조조정. 예. 이것을 50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한 뒤에도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의 준비를 50대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부동산 중심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부동산이 우선요. 자녀가 50대 후반쯤 돼서 자녀가 결혼을 시작하면 나간 자녀들이 다시 들어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되시면은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같이 살겠다는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식들과 같이 살다가 나가고 나면 둘만 남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아프고 간병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 또 혼자 남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결혼 끝나면 우선 집을 줄이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네.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이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이 쇼핑 가깝고 문화시설 가까운데 둘만 살거나 혼자 사니까 그런 데로 빨리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은 없는데 집 한 채밖에 달랑 없는 분들은 네. 과감하게 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연금으로 받아 생활하다가 갈 때 이제 혹시 남으면은 자식한테 주고 모자라면 뭐 그걸 끝이지요. 주택연금이라도 가입해서 연금을 받고 사는 게 낫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집을 옛날처럼 집값이 오르고 이러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이제 그 퇴직금으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 같고 또 네.